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탈사를 사용해서 귀여운 네트무늬 손가방 보리백을 만들어 볼게요. 작고 귀여운 사이즈의 손가방으로 영상에서는 미니 사이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크기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큰 사이즈로도 만드실 수 있답니다. 다만 보리백의 경우 영상 속 설명만으로는 원리를 이해하고 가방을 뜨시기에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기호도안을 보면서 뜨셔야 패턴도 한눈에 들어오고 헷갈리는 부분 없이 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재료 소개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메탈몽입니다. 이 메탈몽 실을 원작 샘플로 만들었지만 저는 코튼몽으로 떠도 예쁠 것 같아서 이 촬영을 할 때는 코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코튼몽 면사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메탈몽 기준으로 두 볼이 사용되고요. 제가 코튼몽으로 샘플을 떴을 때는 두 볼을 꽉 채워서 사용하고 아주 조금 더 필요했어요. 근데 이 코튼몽은 버전이 두 가지잖아요. 반짝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반짝이가 있는 걸 사용했을 때 두 볼보다 한 줌 정도 더 필요했고, 반짝이가 없는 베이직 버전 코튼몽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볼로 충분히 완성이 가능할 거예요. 자, 메탈몽 기준으로는 두 볼이고요. 코바늘은 6호 3.5mm 코바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위, 단수링, 돗바늘 준비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가방을 완성하고 실버 색깔 가죽 택을 붙여줬는데, 이 가죽 택은 선택사항이고 몽신의 공방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메탈몽 실이 색상별로 총 길이가 달라서 오로라 화이트 색과 실버 색상의 사용량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실마다 남는 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램수로 실의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오로라 화이트 색상의 원사가 조금 더 무겁고 약간 더 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로라색의 사용량이 실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두 볼로는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크기도 실버 색깔보다는 오로라 색깔이 조금 더 크게 떠집니다. 그리고 여기 L자 파일에 들어있는 게 보리백의 기호도안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기호도안을 추천하거나 막 반드시 사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보리백에서는 이 영상만 가지고는 뜰 수 없고 이 기호도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늬 패턴에서 반복되는 구간이 굉장히 넓고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으면서 매 단마다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와 뜨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보리백을 뜨는 과정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상 안에서 제가 도안을 보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도안을 한 단 한 단 체크해가면서 천천히 뜨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기호도안 보는 법을 배우고 싶으셨다면 더욱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자, 재료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가방을 뜨시려면 영상만으로는 힘들고 기호도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메탈사에 대해서 간단한 주의사항 몇 가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메탈몽은 약 1mm 두께의 굉장히 얇은 실이고요. 안쪽에 있는 하얀 심지를 메탈 필름이 돌돌 감싸고 있는 형태의 특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뜨는 과정에서 필름이 밀려서 흰 심지가 살짝씩 보일 수 있는데 이건 크게 티가 날 정도는 아니니까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떴다가 풀어버릴 경우에는 이 필름이 밀려서 흰 심지가 비치는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실이 굉장히 미끌거리는 소재이므로 조심해서 다뤄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간해서 실이 숭덩 빠지면서 엉켜버리기 쉬워요. 실에 끼워져 있는 고무줄을 잘 보관하셨다가 뜨개를 쉴 때는 잘 묶어놔 주시고요. 뜨는 내내 조심조심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탈몽이 제법 까다로운 실이기는 하지만 또 다 떠놓고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영롱하고 예쁘기 때문에 까다롭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을 조심조심 다뤄가면서 같이 시작해볼게요. 자, 기호도안을 보면서 같이 떠볼게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이 보리백을 뜰 때만큼은 이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서는 끝까지 가방을 완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호도안을 함께 준비하셔서 기호도안과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뜨셔야 돼요.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기호도안을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가방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나
무늬 패턴을 설명해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영상에서도 다룰 거지만 이 가방의 특성상 매단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도 바뀌고요. 뜨는 방법도 바뀝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구간이 굉장히 넓고 이 반복되는 구간이 또 온전히 반복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과정을 제가 이 영상 하나로만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도안 입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많은 과정들은 전부 다 이 영상에 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앞부분과 무늬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가방을 다 뜨고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에 담을 거고요. 그 외에 반복되는 이 중간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호도안을 읽어가면서 뜨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도안을 읽어가면서 함께 떠보겠습니다. 자, 이 기호도안에 어떤 기호들이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기호는 사슬뜨기 기호입니다. 얘는 기둥사슬코인데요. 동그라미 3개가 쪼로로 세워져 있죠. 이거는 사슬 3개로 기둥사슬코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사슬코 3개 옆에 붙어있는 이 꽉 채워진 동그라미, 얘는 빼뜨기 기호입니다. 이거는 사슬뜨기 기호, 이거는 빼뜨기 기호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 기호는 한길긴뜨기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귀엽게 생긴 이 기호의 이름은 두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라는 기호예요. 자, 뜨는 방법은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예요. 지금은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뜨개 기법인지를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윗부분에 이렇게 X문이 되어 있는 건 짧은뜨기 기호고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생긴 이 기호, 이거는 세코 긴뜨기 구슬뜨기라는 기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슬뜨기, 조그만한 동그라미 있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기호인 거예요. 자, 사용되는 기호를 모두 확인했으니 이제 전체적인 도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옆에 쓰여있는 이 숫자가 각 단의 단수를 나타내요. 지금 매직링 위쪽으로 1단, 한 바퀴를 돌아와서 2단, 또 한 바퀴를 돌아와서 3단까지 바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4단부터는 옆면이 시작될 거예요. 자,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매직링을 해주고요. 기둥사슬코를 사슬뜨기 3개로 세워준 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넣어줍니다. 자, 1단에 원래 총 한길긴뜨기는 12개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길긴뜨기 기호는 11개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슬뜨기 3개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한다고 쳐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한길긴뜨기로 봐주시면 돼요. 하나의 코로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매직링을 하고 1단을 함께 떠볼게요. 자, 손에 실을 잡고 여기 평평한 부분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잡고 있는 이 실을 한 바퀴 돌려서 이 교차되는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그란 원이 하나 생겼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뜨기가 3개였죠. 하나, 둘, 3개 세워주고요. 한길긴뜨기를 11개 더 떠줘야 했잖아요. 11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자, 이 사슬뜨기도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와서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 위치는 이 사슬 3개 중에 3번째 사슬입니다. 여기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11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11개의 한길긴뜨기를 모두 떠줬습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를 제외한 그 밑에 있는 V 모양 사슬, 요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떠줬어요.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이 코는 기둥사슬 코였으니까 요거 제외하고 11개의 사슬이 있다면 맞게 뜨신 거고요. 지금 이 끝부분에 있는 짧은 실을 쭉 잡아당겨서 고리를 조여줄게요.
원을 작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수링을 꽂아놨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도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을 모두 떠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빼뜨기까지 해줬죠. 이제 2단을 시작할 건데요. 자세히 보면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 사슬뜨기와 빼뜨기는 제가 색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기둥사슬코가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였는데 두 번째 단에서는 사슬뜨기 2개로 기둥사슬코를 세우네요. 그리고 이 무늬의 이름이 두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잖아요. 이 두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를 하나 뜨고 사슬뜨기를 2개 뜨고 두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를 또 하나 뜨고 사슬뜨기를 2개 뜨고 요거를 쭉 반복해주는 게 2단입니다. 여기 시작 부분에 사슬이랑 같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단은 이런 식으로 떠지는구나를 먼저 확인하시고 같이 또 떠보겠습니다. 2단은 사슬뜨기를 2개만 세워주면서 시작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을 한번 걸어서 방금 빼뜨기를 해줬었던 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떠주는 게 그 기호도안 상에서 사슬뜨기 2개랑 이렇게 둥글게 표현됐었던 그 기호를 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늬를 하나 뜨고 나면 사슬뜨기를 2개 세워줬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코에다가 또 무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둥사슬코랑 무늬를 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특이했었던 거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코부터 뜨는 방법을 보고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실을 한번 걸고요. 지금 사용된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 사슬 머리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만 빼주고 앞에 거 2개만 빼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실을 끌고 나와서 앞에 거 2개를 또 빼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고리 3개가 바늘에 걸려있게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간에는 사슬뜨기 2개. 그 다음 바로 다음 코에 방금 배운 이 2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실을 걸고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와서 앞에 거 2개 빼고 또 한 번 실을 걸어서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앞에 거 2개를 빼줍니다. 남게 되는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2개 떠줄게요. 자, 이 구슬뜨기 무늬와 사슬뜨기 2개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올게요. 자, 가장 마지막 무늬를 뜰 차례입니다. 똑같이 구슬뜨기 하나 떠주고 사슬뜨기 2개 떠주면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단수링 꽂아놓은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도안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바닥에 두 번째 단까지도 다 떠준 셈입니다. 여기에 있는 빼뜨기까지 해준 거고요. 이제 3단으로 넘어올게요. 자, 3단을 보면 처음 1단 했던 것처럼 사슬뜨기 3개로 기둥사슬코를 세워주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마구마구 넣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면 한길긴뜨기의 끝부분, 여기 이 부분이 모아져 있어요. 이 의미는 이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3개 떠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개가 모아져 있죠. 그럼 여기는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2개 떠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사슬뜨기 2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사슬 하나만 세워놓고 지나가고요. 다음 구슬뜨기 무늬에다가는 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고 다음 사슬뜨기 이 부분에다가는 3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고 다음 구슬뜨기 무늬에다가는 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이 사슬뜨기 2개 여기는 사슬 하나만 세워놓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처음 부분에 사슬뜨기 3개랑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끝부분이 모아져 있는 이유는 아까 1단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 사슬뜨기 3개를 하나의 한길긴뜨기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지금 사슬뜨기 3개로 세워져 있지만 이게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은 기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단도 같이 한번 떠볼게요. 자,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 세워주고요. 이거 3개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이니까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셔야겠죠.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실을 한번 걸고 이 첫 번째 코, 빼뜨기를 했었던 첫 번째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슬뜨기 2개 했었던 이 부분이 나와요. 여기는 도안상 한길긴뜨기를 3개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이 커다란 구멍에 바늘 푹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3개 떠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슬뜨기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커다란 구멍, 사슬 2개 했었던 이 부분 위쪽에서는 사슬뜨기를 하나만 세우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자, 지금 도안을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슬 2개 했던 이 부분, 사슬 하나만 하고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전 단에서 구슬뜨기 무늬 넣어줬었던 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넣어주고 그 옆에 있는 사슬 2개 했던 곳에는 3개, 그 옆에 구슬뜨기에는 2개,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사슬 2개 했던 곳에 그냥 사슬 하나 하고 다음 무늬로 또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건너뛰고요. 실을 한번 걸어서 다음 구슬무늬 위쪽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시야를 조금 어지럽게 하니까 치울게요. 하나, 둘 떠주고요. 그 옆에 있는 커다란 구멍에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그 옆에 구슬뜨기 했었던 코에 2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넣어주고 그 옆에는 사슬 하나만 해주고 그대로 건너뛰고요. 그 옆에 구슬뜨기 했었던 이 코에다가 사슬 2개 넣어줍니다.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도안하고 비교해가면서 한 코 한 코 넣어줄게요. 한 바퀴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도안에서도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빼뜨기를 해주죠. 여기 단수링 꽂아놨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줄 때는 이 사슬뜨기 코 모양에 이 위쪽 반코랑 뒤쪽 코산을 같이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한 가닥, 위쪽에 반코와 코산,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빼뜨기까지 해준 거고 도안을 보니 화살표와 함께 빼뜨기가 하나 더 그려져 있네요. 그거는 우리가 살짝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 사슬 세웠었던 이 곳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이동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빼뜨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편물을 살짝 돌려서 우리가 이동해야 하는 위치가 이 커다란 구멍이잖아요. 커다란 구멍에 바늘 푹 찔러 놓고 지금 편물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요거 해주느라고 살짝 돌리는 겁니다. 살짝 뒤집어서 커다란 구멍에 바늘 넣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된 거고요. 바닥은 모두 떠준 거예요. 이제 옆면으로 올라가 줄 겁니다. 4단을 시작할 차례인데요. 4단을 시작할 때 보면 기동사슬코는 하나만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단 시작하기 전에 이 점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점선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아래쪽 바닥 부분과 옆면을 시작하는 4단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를 직관적으로 체크를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점선이 표현되어 있는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금 점선을 쭉 이렇게 따라 그려보면 이 코는 사용을 하고 이 코는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긴 또 사용이 되고 여기는 또 비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을 하고 여기는 비워놨죠. 그리고 또 여기를 사용을 해요. 자, 요거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요 무늬를 뜨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배워야 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새코 긴뜨기 구슬뜨기라고 했어요. 자, 새코 긴뜨기 구슬뜨기가 2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4단의 시작은 지금 여기죠. 기둥사슬코가 여기에서 하나로 세워져요. 그리고 이 밑에 점선을 보니 우리가 빼뜨기로 한 칸을 이동했던 이 위치에 요 구슬뜨기를 2개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안이 조금 더러우니까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동해준 이 빼뜨기 위치, 여기는 커다란 구멍이에요. 이 커다란 구멍에 이 새코 긴뜨기 구슬뜨기를 2개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2개 하고 이 짧은 뜨기를 기둥사슬 3개 세워놨었던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고요. 사슬뜨기 3개 하고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넣어주고요. 또 사슬뜨기 3개 하고 한 코 건너뛰고 짧은 뜨기를 그 다음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이 구슬뜨기 다시 배워가면서 4단 떠볼게요. 자, 지금 편물이 반대쪽으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길쭉한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요. 우리가 계속 뜨던 방향 그대로 편물을 다시 돌려줄게요. 편물을 잘 돌려서 조금 더 예쁜 쪽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떠주세요. 자, 기둥사슬 하나까지 세워준 셈이니까 새코 긴뜨기 구슬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실을 한번 걸고요. 바늘 찔러넣고 이 커다란 구멍에 그대로 바늘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자, 이때 이 사슬뜨기를 세워줬었던 이 위치까지 바늘을 쭉 늘려줘야 하는 건 맞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늬를 예쁘게 만들겠다고 지나치게 실을 당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 메탈살을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코가 붕 뜨게 되면서 안 예쁘게 떠지더라고요. 자, 적당한 길이만큼만 늘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사슬뜨기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사슬뜨기 코에 약 2배 정도 되는 길이만큼만 딱 늘려주세요. 자, 그리고 실을 한 번 더 걸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또 끌고 나옵니다. 자, 같은 동작을 2번 한 상태죠? 한 번 더, 총 3번 해줄 거예요. 똑같이 끌고 나옵니다. 걸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걸 3번 반복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바늘 위쪽에 있는 이 고리들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고리의 수를 굳이 세보자면 7개일 거예요. 실을 한 번 걸고요. 자, 한 번에 빼줄 건데 한 번에 바늘을 빼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바늘 끝에 있는 코 머리가 앞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고 있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코의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으로는 이 바늘에 여기 눌러주는 부분, 이 부분을 위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자, 얘는 아래를 향하고 이 바늘은 위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이게 새코 긴뜨기 구슬뜨기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그대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너무 길게 늘리지 마시고 적당히 늘려주고 한 번 더 걸고 또 한 번 더 걸고 3번 끌고 나오고요. 한 번에 통과해 줍니다. 바늘의 머리 아래를 향하고 오른손으로 바늘 위쪽으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세워줍니다. 자, 구슬뜨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사슬뜨기를 2개 세우고 짧은 뜨기를 넣어줘야 하죠. 짧은 뜨기를 넣어야 하는 위치는 우리 도안상 요 밑에 기둥사슬 3개 세웠었던 그 코였어요. 자, 사슬 2개 세워준 상태에서 여기 기둥사슬 세웠었던 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 뜨기 떠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3개 세워주세요. 자, 그 다음 하나의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였죠. 지금 왠지 기둥사슬 코에다가 바늘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 코가 숨어있기 쉬운데요. 이 밑에 다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리는 썼고요. 2번째 다리는 건너뛸 거고요. 3번째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다시 사슬을 3개 세워줍니다. 그 다음 한 코를 건너뛰어요.
다리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다리 위쪽에 있는 사슬에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또 한 번 더 사슬뜨기 3개 세우고 다리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이 다리 위쪽의 사슬에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 사슬을 세우고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동작을 4번 반복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이 구슬뜨기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준 상태인 거죠? 사슬 2개 하고 짧은뜨기, 3개 하고 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했어요. 그 다음은 다시 또 2개 하고 구슬뜨기 2개 하고 사슬 2개 하래요. 자, 여기서 하나의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위쪽도 그런데요. 구슬뜨기를 넣어주고 그 양옆으로는 사슬을 2개만 세우고요. 그리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들어가는 요 사슬은 3개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또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살짝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도안도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사슬 2개 세우고 구슬뜨기 2개 만들고 또 사슬 2개 세우고 짧은뜨기 해줄게요. 얘는 점선은 없지만 앞쪽에서 했던 거랑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부분에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것 중에 처음, 3번째, 5번째, 7번째에다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4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반복을 해볼게요. 자, 구슬뜨기를 뜨기 전에는 사슬을 2개 세우죠. 그리고 구슬뜨기를 또 2개 만들어줄게요. 실 걸고 바늘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1번, 2번, 3번 해주고요.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2개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같은 구멍에 실 걸어서 1번, 2번, 3번 넣어주고 한 번에 빼줍니다. 사슬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구슬뜨기를 마무리해주는 이 사슬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사슬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기호를 보면 이 구슬뜨기 기호 옆에 조그만한 동그라미 하나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기호 설명할 때 이 동그라미 조그만 것까지가 하나의 구슬뜨기 기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이 작은 동그라미와 이 길쭉한 사슬뜨기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슬뜨기를 뜨고 요 마무리하는 사슬을 하고 곧바로 또 사슬 2개를 세우기 때문에 동작으로 치면 이렇게 사슬 3개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구슬을 마무리하는 사슬을 하나 세운 거고 그 위로 하나, 2개를 세웁니다. 얘는 구슬과 아래쪽 짧은뜨기 사이에 들어가는 사슬 2개였어요. 첫 번째로 보이는 다리 위쪽의 사슬에 짧은뜨기 넣고요. 사슬뜨기를 3개 세워야 되겠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3개. 중간에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사슬 하나, 둘, 3개 세우고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뜨고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자, 다음은 또 큰 구멍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 구슬을 만들어줘야 하는 차례입니다. 구슬을 만들기 전과 후는 사슬뜨기 3개가 아니라 하나, 2개만 세우고 구슬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둘, 셋. 한 번에 통과하고 마무리하는 사슬. 자, 하나, 둘, 셋. 한 번에 통과하고 마무리하는 사슬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 사슬을 하나, 둘 더 세워준 후에 짧은뜨기를 첫 번째 다리 위쪽 사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한 바퀴 반복해주고 올게요. 자,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사슬 2개를 해주고 이제 빼뜨기를 해줄 차례입니다. 자, 빼뜨기를 해주기 전에 도안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4단 한 바퀴를 돌아와서 사슬 2개 여기까지 해준 거고요.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바닥 부분 빼뜨기 할 때 보면 그대로 사슬 끝나자마자 빼뜨기 넣을 수 있게 빼뜨기가 바로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옆면에서는 웬 화살표가 하나 중간에 있네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우리가 빼뜨기를 바로 옆에 있는 구슬무늬 끝에다 넣지 않고요. 조금 이동해서 구슬과 구슬 사이에다가 바로 찔러 넣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깔끔한 도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슬뜨기 2개를 해주고
빼뜨기를 바로 옆에 넣지 않고요. 화살표가 쭉 그려져 있는 만큼 이동해서 여기 중간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이 빼뜨기 기호와 사슬뜨기 기호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대로 빼뜨기 한 위치에서 사슬 세워주고 5단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5단 시작하기 전에 기호로 먼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5단은 우리 구슬뜨기 4단에서 2개 넣어줬었던 거를 무려 3개나 넣어줍니다. 이 커다란 구멍에 하나, 둘, 3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하고 또 이렇게 3개의 무늬를 넣어주고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점선이 있었던 4단과 달리 이 짧은뜨기 기호가 이 사슬뜨기 위쪽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는 이 도안에서는 이 사슬뜨기 아래쪽에 커다란 구멍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를 찔러 넣는다는 의미예요. 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화살표가 이동했었던 만큼 빼뜨기를 넣어줄 때 이동을 해서 넣어줄 건데 구슬과 구슬을 벌려보면 커다란 구멍이 나옵니다. 이 구멍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안상 빼뜨기와 기둥사슬코의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대로 기둥사슬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구슬 3개를 이 커다란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구슬뜨기 단을 할 때 기둥코는 조금 여유 있게 세워주세요. 하나만 세워주기는 하는데 이 사슬의 크기를 너무 작게 세우지 마시고요. 조금 늘려서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구멍에 실 걸어서 바늘 넣고 한 번, 2번, 3번. 자, 이렇게 사슬을 해주는 것까지가 구슬뜨기입니다. 요거를 2개 더 떠줄게요. 지금 하나 했고요. 한 번, 2번, 3번. 2개 했고요. 한 번, 2번, 3번. 자, 조금 빡빡할 수 있지만 3개를 해줍니다. 사슬뜨기 해주는 것까지가 구슬뜨기의 마무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밑에 단에서 2개를 넣었던 거 가운데로 하나, 둘, 3개의 구슬뜨기를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간에 사슬과 짧은뜨기를 반복해 볼게요. 구슬뜨기가 끝났으니까 사슬은 2개만 뜨고요. 그 다음에 도안상 사슬 위에 짧은뜨기 기호가 그대로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 사슬뜨기 아래쪽에 생기는 커다란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코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자, 짧은뜨기와 다음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이 3개. 그리고 다음 요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사슬뜨기 하나, 둘, 3개 세우고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도 커다란 구멍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커다란 구멍은 사용하지 않고요. 사슬뜨기를 2개만 세우고 우리 처음에 무늬 3개 만들어줬던 거 구슬 무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 커다란 구멍은 잘 생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이 설명보다 도안을 보시면 한눈에 더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자, 여기 건너뛰고요. 커다란 구멍, 구슬과 구슬 벌려서 나오는 커다란 구멍에 실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구슬을 또 3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3개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고요. 자, 여기도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구멍이 구슬 바로 옆에 하나 있을 텐데요. 이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를 넣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요 사슬뜨기 3개 세웠었던 이 아래쪽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짧은뜨기 뜨고 사슬 하나, 둘, 셋. 다음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 뜨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다음 커다란 구멍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뜨고 자, 바로 옆에 커다란 구멍 있지만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2개 세우고 또다시 구슬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구슬과 구슬 사이 벌렸을 때 보이는 커다란 구멍이에요. 자, 이번 단도 도안을 보면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올게요.
자, 5단도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고 지금 구슬 옆부분 할 차례니까 사슬 2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 넣기 전에 도안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5단에 사슬뜨기 2개 세워준 데까지 해준 거고요. 또 빼뜨기와 사슬 2개 사이에 길쭉한 화살표가 있죠. 이 구슬과 구슬 사이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단의 시작은 사슬뜨기 하나를 길게 세우면서 시작해주고요. 자, 도안을 깔끔한 상태에서 한번 보면 6단에 기둥사슬을 하나 세워주고 지금 전단인 5단의 구슬 3개 중에 첫 번째 구슬하고 두 번째 구슬 사이에 구슬을 2개 넣어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구슬과 세 번째 구슬 사이에 구슬을 2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중간에 사슬 같은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이 구슬뜨기를 4개 연속으로 해주는데 들어가야 하는 위치만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2개 넣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에 2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사슬을 뜨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구슬뜨기가 끝나고 사슬을 2개 세워주고요. 여기 사슬 3개 세웠던 거 아래쪽으로 푹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넣고요. 사슬 3개 하고 이 아래쪽 구멍에 푹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넣고요. 그 다음에 사슬 2개 세우고 또 구슬뜨기를 4개 연속으로 위치만 신경 써서 2개씩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구슬뜨기는 점점 옆으로 넓어지고요. 이 네트 무늬는 점점 안쪽으로 작아집니다. 이 짧은뜨기의 수가 처음에 4개로 시작했다가 3개, 지금 이번 단에서는 2개로 줄었죠. 다음 단에서는 하나로 줄 거고요. 그 다음 단에서는 한길긴뜨기만 딱 하나 넣어줄 겁니다. 자, 뜨는 게 반복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재밌을 거예요. 6단도 같이 한번 떠볼게요. 자, 구슬과 구슬 사이 벌려서 생기는 이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길쭉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구슬 3개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구슬을 2개 만들어 줄게요. 실 걸고 구멍에 바늘 넣고 1번, 2번, 3번 구슬 하나 만들고요. 같은 구멍에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2개 만들고 별다른 사슬뜨기 같은 거 없이 또 바로 구슬뜨기를 만들어 줄 건데 들어가는 위치만 첫 번째랑 두 번째 구슬이 아닌 두 번째랑 세 번째 구슬로 바뀝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다음 위치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4개의 구슬을 연속으로 만들어줬어요.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큰 구멍이 아니라 우리 전단에서 사슬 3개 세웠었던 이 구멍, 여기로 들어가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사슬 하나, 둘, 3개 세우고요. 바로 옆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4개였던 게 전 단에서 3개, 지금 단에서 2개로 바뀐 거예요. 이제 사슬뜨기 2개 세우고 다시 또 요거 구슬무늬 4개 위치 주의해가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슬 2개까지 해준 상태에서 실 걸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구슬 사이에 구슬을 2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위치로 넘어가서 여기에다가도 2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안을 차근차근 보면서 중간에 네트 무늬도 반복해주시고요. 이번 6단도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6단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사슬뜨기 2개까지 해준 상태고요. 빼뜨기 하기 전에 기호도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6단 돌아와서 여기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화살표가 또 있죠. 여기 중간 부분에 빼뜨기 해주는 거고 7단은 사슬뜨기 하나로 시작을 해줍니다. 7단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가 빼뜨기를 해줄 위치인 구슬과 구슬 사이에 또다시 구슬을 2개 넣어주고요. 사슬뜨기를 2개 세워준 후에 자,
다음 구슬과 다음 구슬 사이에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여기도 커다란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2개 해주고요. 다음 구슬과 또 다음 구슬 사이에 구슬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슬 전후이기 때문에 계속 사슬이 2개인 거예요. 그 옆에 사슬뜨기 2개 해주고 전단에서 이렇게 사슬 3개 해줬었던 그 밑에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사슬 2개 세우고 구슬 2개 만들고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구슬 2개. 자,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도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대로 반복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7단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구슬과 구슬 사이 벌려서 이 구멍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세우면서 7단 시작해줍니다. 자, 여기 구슬과 구슬 사이에 구슬을 또 2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고, 자, 요 2번째 구슬과 3번째 구슬 사이 벌리면 또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또다시 사슬뜨기 2개 세우고요. 그 다음 구슬과 구슬 사이 벌려보면 있는 구멍에다가 구슬뜨기를 또 2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 2개 해주시고, 자, 바로 나오는 구멍 말고 그 옆에 전단에서 사슬 3개 세워서 생긴 구멍, 여기 아래쪽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리고 또 사슬을 2개 세워주고요. 바로 옆에 있는 구멍은 무시한 채로 옆에 구슬과 구슬 사이 이 공간에다가 우리는 7단에서도 구슬을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엄청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도 도안 보면서 뜨실 경우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7단도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7단의 마지막에서 사슬뜨기 2개를 해줬고요. 빼뜨기를 해주기 전에 기호도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떠준 거예요. 또다시 화살표를 따라서 이 7단의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8단을 시작하는 기둥사슬코를 세워줍니다. 8단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훑어볼게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또다시 무늬 2개를 넣어주고 무늬 옆이니까 사슬 2개를 세우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늬 옆에서 짧은뜨기를 했을 때는 전단에서 이렇게 사슬 2개를 세워놨었던 이 아래쪽 공간은 비워져 있는 상태로 그냥 건너뛰었었어요. 근데 이 8단에서는 전단에서 사슬뜨기 2개를 해줬었던 이 구멍에다가도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니까 사슬 3개 세우고요. 다시 또 요 전단에 사슬뜨기 2개 했었던 이 구멍에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다음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사슬 2개 세우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무늬 2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서는 이렇게 네트 무늬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전단에서 짧은뜨기 하나 넣었었던 이 위치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뜨기를 특별히 넣어주지 않고 곧바로 구슬뜨기 2개를 넣어가면서 다음 패턴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8단도 한번 쭉 봤으니까 같이 한번 떠볼게요. 7단의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넣고 빼뜨기 하면서 7단 마무리 해줍니다. 사슬뜨기 길쭉하게 하나 만들어서 8단 시작해주시고 8단의 패턴은 여기에다가 일단 구슬뜨기 무늬를 2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 둘 만들어주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2개의 사슬을 세우고 우리 요 밑에 부분 할 때는 비워놓고 넘어갔었던 사슬 2개
했었던 이 공간, 여기도 활용을 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다음 구멍도 바로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니까 사슬뜨기를 3개 세우고 바로 옆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무늬 만들어주기 전이니까 사슬뜨기 2개 세우고 여기 벌려서 구멍에다가 구슬무늬를 2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만들어주고요. 중간에 사슬뜨기 없이 곧바로 한길긴뜨기를 전단의 짧은뜨기 코에다가 하나 넣어주는 거였죠. 실 걸고 여기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슬 없이 또 바로 다음 구슬뜨기 무늬를 2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구슬뜨기를 또 2개 만들어줍니다. 이번 단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패턴 더 같이 해볼게요. 구슬뜨기 무늬 하나, 둘 만들어주고요. 자, 사슬뜨기 2개 세우고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세우고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2개 세우고 또다시 구슬뜨기 무늬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사슬 없이 여기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실 걸어서 전단의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구멍을 벌려서 여기에다가 구슬뜨기를 또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 8단을 뜰 때는 이렇게 네트 무늬를 만들어줘야 하는 위치와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줘야 하는 위치가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구슬무늬 중간에서 다시 또 이 네트 무늬가 넓어지면서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 부분 우리가 네트 무늬 4개로 시작했었던 이 부분은 4, 3, 2, 1 해서 점점점 한길긴뜨기 하나 세워주는 것까지 줄어든 상태예요. 자,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면 늘려주는 구간도 있어야 크기가 완전히 커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도안을 잘 참고하면서 이번 8단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8단의 마지막 코입니다. 전단에 짧은뜨기 해줬었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으면서 마지막 코를 떠주고요. 빼뜨기를 하기 전에 기호 도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준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는 것까지 끝냈고요. 다시 또 화살표를 따라서 무늬의 중간에 빼뜨기를 넣어주고 9단을 시작해 줄 겁니다. 자, 근데 9단은 지금 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 기둥사슬코가 항상 이 무늬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9단 같은 경우에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기둥사슬코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 말은 즉 9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슬뜨기를 세우고 구슬뜨기를 하나만 넣어준 후에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에 넣어야 하는 구슬뜨기를 넣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공간 8단에서 구슬과 구슬 사이에 비어있는 이 구멍, 그리고 8단의 마지막 구슬과 구슬 사이에 비어있는 이 구멍, 요 두 공간을 활용해서 9단에 요 독특하게 생긴 기호를 떠줄 건데요. 9단에서 처음 나온 이 기호는 원래 정확하게 명칭이 있는 기호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가방을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기호입니다. 자, 특별한 명칭은 없지만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자면 세코, 긴뜨기, 구슬뜨기, 두코, 모아뜨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2개의 공간에서 각각 바늘을 찔러 넣고 3코씩 걸고 나와서 그 6번 걸고 나온 걸 한 번에 빼면서 하나의 코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아뜨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거를 응용해서 구슬뜨기를 모아뜨기로 떠줄 겁니다. 자, 이 기호를 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9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사슬뜨기 하나 세우고 구슬뜨기 하나 넣고요. 사슬 2개 세우고 또다시 이 전단에서 2개 사슬 세웠던 이 공간 활용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또 3개 세우고요.
여기 전단에서 사슬뜨기 3개 세웠던 이 공간 활용해서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사슬 3개 세우고요. 그리고 전단에서 사슬뜨기 2개 세웠었던 이 공간 활용해서 또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2개 세우고 처음에 보였던 이 무늬를 한 번 더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9단은. 8단의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넣었고요. 여기 벌려보면 있는 구멍에 빼뜨기 하면서 8단 마무리 해줍니다. 자, 9단을 시작하기 위한 사슬 하나. 9단의 시작은 이렇게 구슬을 2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시작을 했었어요. 자, 하나만 만들고요. 일단 옆으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사슬뜨기를 2개 세우고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 바로 활용해서 짧은뜨기 하나 넣어줍니다. 사슬뜨기 3개 세우고 그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3개죠. 그리고 구슬과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2개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뜨시면 크게 헷갈리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사슬뜨기를 3개 하고 이 공간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사슬뜨기 2개 세우고 구슬 무늬를 일단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명칭도 되게 길었던 3코 긴뜨기, 구슬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바늘을 넣을 위치는 지금 방금 우리가 구슬뜨기 하나 만들어줬었던 그 구멍하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했었던 거는 완전히 지나쳐서 다음 무늬 중간 요 구멍입니다. 여기에 실 걸었다 빼는 거 3번 반복하고 여기에도 3번 반복해서 그거를 한 번에 빼줄 거예요. 실 걸고 이 구멍부터 한 번, 2번, 3번 들어가고요. 여기 다 건너뛰어서 실 그대로 건 상태에서 다음 무늬와 무늬 벌렸을 때 나오는 구멍 여기 들어가서 한 번, 2번, 3번 반복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늘에 엄청 많이 실이 걸려 있을 건데요. 이거를 한 번에 걸어서 쭉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로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아뜨기를 했으면 도안상 이 모아뜨기 옆에 항상 구슬뜨기 하나씩이 붙어 있잖아요. 그 구슬뜨기를 지금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쪽 구멍에도 하나의 구슬뜨기를 더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넓은 상태로 시작해서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좁은 상태로 시작해서 넓어지는 중이에요. 짧은뜨기가 하나였던 게 2개가 됐고요. 이번 9단을 뜨면서 하나, 둘, 3개로 늘려줄 겁니다. 사슬뜨기 2개, 이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사슬뜨기 3개, 이 구멍에 짧은뜨기, 사슬뜨기 3개, 이 구멍에 짧은뜨기, 사슬뜨기 2개. 자, 9단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패턴 더 반복해 볼게요. 구슬과 구슬 사이에 일단 구슬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과 다음 무늬와 무늬 사이 이 공간, 2개의 공간을 활용해서 모아뜨기를 떠줄 거예요. 실 걸고 여기에서 3번. 하나, 둘, 3번.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번에 빼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서 모아뜨기 해주고요. 여기 이 공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구슬 하나 만들고 자, 여기 넓어지고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 2개였던 걸 3개로 늘려줄 겁니다. 사슬 2개, 첫 번째 공간부터 짧은뜨기, 사슬 3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3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2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9단도 천천히 도안을 보면서 뜨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올게요. 자, 9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지금 마지막에 우리 모아뜨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구슬뜨기를 하나만 해주고 시작을 했고 돌아와서
모아뜨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슬뜨기 2개 해준 상태에서 이 무늬 사이 구멍에 모아뜨기를 하나 해주고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과 처음에 사용했던 이 구멍을 활용해서 코를 모아서 떠볼게요. 여기 3번, 처음 들어갔었던 여기에다가도 3번,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해주고요. 사슬로 딱 조여주고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해주기 전에 기호 도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9단의 마지막 코 여기까지 해준 상태이고요. 빼뜨기를 해줄 때는 9단을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이 구슬 위쪽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빼뜨기 코가 이쪽에 하나 더 그려져 있죠. 우리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기 처음에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해줬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칸만 되돌아와서 빼뜨기를 다시 해준 후에 10단을 시작하기 위한 기둥사슬을 똑같이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10단은 이 4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4단에서도 이렇게 구슬뜨기를 2코 넣고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또 구슬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여기 10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다랗게 보면 하나의 패턴을 끝낸 거예요. 9단까지 떴을 때. 그리고 10단에서 또다시 새로운 패턴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조금 다르죠. 완벽하게 반복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구슬뜨기를 2개 넣어주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슬뜨기를 2개 넣어주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10단을 뜰 때는 이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10단까지는 요 전단에서 사슬뜨기 2개 해줬었던 이 구멍을 활용해서 짧은뜨기를 꾸역꾸역 4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11단 뜰 때는 또다시 처음 했을 때처럼 요 전단에서 사슬뜨기 2개 세웠던 이 공간은 비워둔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이 내용은 말로 설명하자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호 도안을 차근차근 보면서 뜨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호 도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1단부터는 여러분이 기호 도안을 보면서 스스로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10단 같이 떠봅시다. 자, 9단의 마무리부터 해볼게요. 모아뜨기까지는 해준 상태이고요. 우리 이 구슬 바로 위쪽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슬 세워주잖아요. 이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슬 끝부분에 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편물을 한 번만 살짝 돌릴게요. 돌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구멍이에요.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고요. 사슬뜨기를 길쭉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빼뜨기 여기에다가 하나 했고 되돌려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고 사슬뜨기 해준 상태죠. 이 상태에서 10단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10단을 할 때 구슬뜨기 2개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요 전단 9단에서 요 모아뜨기를 하고 가장 끝부분에 생기는 이 구멍이에요. 지금 우리가 빼뜨기로 이동을 해준 바로 그 구멍에 실을 걸고 한 번, 2번, 3번 빼주시면 됩니다. 구슬 하나 해주고 같은 구멍에다가 구슬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3번 걸어서 구슬 2개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2개를 세우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공간부터 활용해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와 다음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3개, 바로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넣어주고요. 사슬 3개 세우고 그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또 사슬 3개 세우고 그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다음은 구슬 만들어줄 차례니까 사슬뜨기 2개만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구슬을 2개 만들어줘야 하는 위치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위치랑 동일해요.
여기 우리가 전단에서 모아뜨기를 해줘서 이 구슬 2개가 모아져서 생기는 큰 구멍,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 걸고 모아뜨기 되어 있는 이 구멍에 또다시 구슬을 2개 만들면서 늘려줍니다. 하나, 둘 떠주고요. 사슬로 딱 조여주고 여기 부분에 네트 무늬 만들어 볼게요. 사슬 2개, 바로 옆에 있는 공간부터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또 바로 옆에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사슬 3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 넣고, 또 여기는 구슬뜨기 떠줘야 할 차례니까 사슬뜨기를 2개만 세우고 모아지는 이 구멍에다가 구슬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10단도 한 바퀴를 쭉 돌려주고 올게요. 자, 우리는 지금 10단의 가장 마지막 사슬뜨기 2개까지 세워준 상태고요. 다시 또 구슬 중앙으로 이동해서 빼뜨기를 넣어주고 사슬뜨기를 뜨면서 11단을 시작해줍니다. 자, 11단은 여기 5단 떴을 때하고 완벽하게 동일해요.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위치도 완전히 똑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 패턴을 보면서 20단까지 쭉 단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안 보는 법 다 배우셨으니까 한 단 한 단 도안 잘 확인하면서 20단까지 단을 쭉 올려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던 과정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도안만 잘 확인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점 없이 20단까지 단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20단까지 단을 쭉 올려주고 와주겠습니다. 자, 11단에 무늬 3개 만들어준 상태인데요. 제가 뜨고 오라고 했지만 살짝 불안해가지고 여기 도안상으로 보면 이 전단까지는 사슬뜨기 2개 세웠었던 이 공간까지 활용을 하는데요. 이 11단부터는 이 공간은 이제 활용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이 구멍부터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이 점 주의하면서 11단 떠줄게요. 20단까지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20단의 가장 마지막 코까지 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위로 단을 올려서 20단의 마무리를 할 차례예요. 기호 도안을 보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0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 여기까지 떠준 거고요. 이 구슬무늬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뜨기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시면 돼요. 21단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단입니다. 이 점선을 보면서 어느 코에 짧은뜨기를 몇 코씩 넣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구슬뜨기 같은 경우에는 실을 한 번에 걸어서 뺀 다음에 사슬뜨기로 한번 딱 조여주잖아요. 이 사슬뜨기를 해줬었던 그 위치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면 되고, 사슬뜨기를 2개 넣어줬었던 공간에는 짧은뜨기를 2개 넣어주고, 짧은뜨기 하나 해줬었던 공간에는 하나, 3개 넣었었던 곳에는 짧은뜨기를 각각 하나씩 총 3번, 이 짧은뜨기 코에도 하나, 사슬뜨기 2개 해줬었던 곳에는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슬 모양이 나오면 이 사슬뜨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각각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2단도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뜨개 방향은 화살표가 없다면 항상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22단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뒤집어가지고 빼뜨기를 한번 해주잖아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편물을 돌려서 22단을 진행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빼뜨기부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쭉 반복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2단까지 떠주고 마지막에 실 끊고 마무리 해주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가방끈을 뜨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분홍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다는 의미고, 도안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구슬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방끈을 따로 떠줄 거예요. 이 구슬뜨기를 응용해서 가방끈을 떠준 다음에 가방끈을 달아줄 때 이 구슬뜨기 2개가 만들어져 있는 중앙 부분에 그 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들은 제가 직접 하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20단을 마무리하는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데 빼뜨기가 들어가야 하는 코는 지금까지 이 구슬과 구슬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넣었다면 이 마지막 코는 이 구슬 중에 첫 번째 구슬 위쪽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주세요. 자, 21단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는 단이에요. 여기 구슬 위쪽에 구멍, 빼뜨기 해줬었던 그 구멍에 짧은뜨기 넣으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첫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구슬의 위쪽 끝부분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찔러놓고 나면 왠지 이 구멍에도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야 할 것 같지만 도안상 여기에는 짧은뜨기 기호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구슬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사슬뜨기를 만들었었던 이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도 2개 넣어주고요. 중간에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 여기 3개의 사슬뜨기를 만들었었던 공간에다가는 21단에서 짧은뜨기도 3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그 옆에는 2개 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구슬 모양이 나왔습니다. 구슬의 끝부분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 있는 구슬도 끝부분을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었던 코예요.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요. 그 옆에도 구슬 끝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코 하나 보이는 거는 이 구슬뜨기를 해줄 때 위에서 봤을 때 코가 2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2개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코는 이 구슬 모양의 끝부분이 모여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만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구슬 끝부분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2개,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한 코 한 코 잘 짚어가면서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올게요. 자, 20단의 가장 마지막 코가 한길긴뜨기 코였기 때문에 21단의 가장 마지막 코도 이 한길긴뜨기 위쪽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걸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수링이 체크되어 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요. 자, 지금 방금 빼뜨기를 해서 만들어진 코가 지금 이 코잖아요. 그 오른쪽 코에 살짝만 단수링을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우리 도안에 뜨개 방향을 바꿔준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겉면을 바라보고 떴다면 이제 가방의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지막 단을 떠줄 거예요. 자, 제가 살짝만 단수링으로 체크해 놔 달라고 했었던 이 코가 돌렸을 때 첫 번째 코입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그 짧은뜨기 코, 전단의 마지막 코가 단수링으로 체크해 놓은 이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빼뜨기 코에다가 단수링을 옮겨서 달아줄게요. 자, 첫 번째 코를 빼뜨기로 떴다면 두 번째 코는 긴뜨기로 떠주세요. 실을 한번 감아서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 또 빼뜨기로 떠줄게요. 그리고 다음 코는 긴뜨기로 떠줍니다. 이 빼뜨기와 긴뜨기의 계속 반복이에요. 긴뜨기 떴으면 다음 코는 빼뜨기, 그 다음 코는 긴뜨기. 자, 빼뜨기와 긴뜨기를 반복하면서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올게요. 자,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가장 마지막 코는 긴뜨기로 끝나야 합니다. 긴뜨기 해주시고 단수링 꽂아놨었던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고리 뒤쪽으로 실을 빼주고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줄게요. 우리가 안쪽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가짜 사슬을 만들면서 마무리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장 가까운 한 땀을 바늘로 이렇게 들어서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안쪽 방향에 실을 쭉 숨겨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가장 윗부분을 보면 월록볼록 사랑스럽게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통 부분은 다 떠준 거고요. 이 가방에 어울리는 끈을 함께 떠서 붙여줄게요.
자, 끈을 만들 때는 가방과 끈을 연결하기 위한 꼬리실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주시고 이 위쪽부터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메탈실로 뜨고 계신 분들은 메탈실 2겹 그대로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세워주시고요. 셋, 둘, 하나. 첫 번째 코에다가 우리 계속 했었던 그 구슬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실 한번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와서 당겨주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당겨주고 마지막 3번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얘는 구슬뜨기를 마무리해주는 사슬이고 그 위쪽으로 기둥 사슬이 되는 사슬 하나를 세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편물을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매단 바뀔 때마다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구슬을 잡고 왼쪽 손으로 우리 사슬뜨기 세웠던 걸 찾아서 손톱으로 잡고 벌리면 이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다음 구슬은 이 구멍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걸고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끌고 나옵니다. 한 번 더, 총 3번 반복해주고 한 번에 통과해줄게요. 자, 이 구슬뜨기를 조여주는 사슬 하나, 기둥사슬이 되는 사슬 하나, 편물은 돌려줍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슬 잡고 왼손으로 우리 사슬뜨기 세워줬었던 거 찾아서 잡아주면 구멍이 하나 보일 건데요. 이 구멍에다가 다음 구슬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조여서 마무리해주시고 기둥사슬 하나 세웁니다. 편물 돌려주고 오른손으로 구슬, 왼손으로 사슬 잡고 가운데 구멍에다가 실 걸어서 구슬뜨기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더 돌려주고 벌려서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구슬뜨기 떠줍니다. 이렇게 손잡이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길이인 만큼 계속 반복해서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튼몽 기준으로는 얘가 이렇게 잘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약 35cm 정도를 떠줬고요. 메탈몽으로 뜬 샘플 기준으로는 이렇게 늘렸다 줄어든 상태 기준으로 32cm 정도를 떠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튼몽으로 뜬 가방보다는 메탈몽으로 뜬 가방의 크기가 더 작게 떠지기 때문에 코튼몽으로 떴을 때 길이를 조금 더 늘려서 떠줬어요. 자, 마무리하는 방법은 사슬뜨기를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끝은 그대로 뒤로 빼주시면 되고요. 손톱으로 살짝 당겨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길이의 끈 2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와서 달아줄 건데요. 저는 미리 단스링으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 도안을 보고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을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영상을 보고 같은 위치를 찾아주셔도 돼요. 자, 요리조리 모양을 잡아보고 가장 예쁘게 떠진 쪽을 가방의 앞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의 앞 뒤를 설정할 때는 이 가운데에 X무늬가 있게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구슬뜨기 해서 이 보리 모양 이렇게 쭉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가운데에 X 하나, 그리고 양쪽에 하나, 하나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총 3개의 X자가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가 보이는 건 반대쪽으로 뒤집어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앞뒤를 설정해 주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X무늬 보리는 건드리지 않고요. 이 양쪽에 있는 X무늬에서 가장 끝부분 이 구슬과 구슬 사이 이 구멍에 들어가 줄 겁니다. 자, 여기 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슬과 구슬, 그리고 여기도 여기 말고 그 옆에 있는 구슬과 구슬, 여기에다 각각 끼워 넣어 줄 거예요. 자, 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놓은 이 부분, 우리 계속 이렇게 벌려가지고 무늬 만들어줬잖아요. 똑같이 벌려서 앞에서 뒤로 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여기 가방의 끝부분의 길이에 맞춰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끈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서
이렇게 반대쪽에 체크해 놓은 위치에다가 구슬과 구슬 사이를 벌려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구슬과 구슬 사이를 벌려서 끼워줘야 멀리서 봤을 때 이 무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넣어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 구멍이나 넣지 말고 반드시 이 구멍을 찾아서 넣어줄게요. 자, 끈이 꼬이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이 끝부분 이 길이만큼 맞춰서 끝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돗바늘을 끼워서 왔다 갔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한쪽 돗바늘을 끼워주고 뒤쪽으로 나온 이 부분 이 가방의 편물에 붙이고 앞부분에 있는 이 끈도 가방의 편물에 이렇게 붙여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은 튼튼하게 달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도록 실을 잘 넣어가면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달아주셨다면 실은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땀을 이렇게 들어서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통과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일자로 쭉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실을 깔끔하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끈을 달아줘야 하는 위치 모두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예쁘게 가방 완성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호도안을 보는 법까지 같이 배워봤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따라뜨는 건 할 수 있었지만 난 기호도안은 조금 낯설었다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